자, 공통 수업 2 함수론 하이 퀄리티 셀렉션 HQX 해설 강의 한번 해볼게. 일단 먼저 인트로에서도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문제들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요, 공수 2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 단원이 메인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을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별력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고의 과정에서 이어지는 대수, 미적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만 따로 선별해서 문제를 편집해 봤습니다. 제작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명제,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독학을 해도 괜찮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연습해보면 시험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유형별 문제집이나 그런 공부를 지양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내신 됐든 모의고사 됐든 어떻게 딱딱 잘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섞었어. 뭐 유리함수가 나온 다음에 역함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합성함수가 나온 다음에 무리함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랜덤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했다시피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조금 생각할 게 있는 것들 위주로 편집했기 때문에 좀 러닝타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풀이랑 선생님 풀이를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봐야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본인 풀이랑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을 보시면 2016년 3월 교육청 고3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루트 x 바이 k. 여기서 k 역할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좌표평면이 이렇게 곡선 ABC 삼각형을 찍어 놨는데 발문에 이렇게 돼 있네. f 인버스 x랑 역함수의 그래프랑 삼각형 ABC가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역함수 문제가 떠 있다고 한들 우리는 이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원래 함수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역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범위를 추론한 다음에 그거를 대칭시켜서 yx에 대칭시켜서 식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y는 fx를 대충 하나 그려줬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서로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k의 최대를 물어보니까 k가 커진다는 말은 이 함수 f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딱 등장하게 돼? 여기 딱 꼭지점 B를 지나는 상황이 딱 등장하죠. 그러니까 fx가 B 어디? 7,1을 지날 때 삼각형 ABC와 fx는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k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삼각형 ABC랑 fx랑 만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요때에 k 값을 구해보면은 1은 루트 7 빼기 k니까 요때 k가 딱 6이거든요. 그럼 요때 이 상황에서의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해보면은 b가 지금 7,1이기 때문에 역함수는 1,7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를 지난다 이거야. 여기. 그리고 시작점이 6,0이기 때문에 여기 역함수 f 인버스 x는 시작점이 0,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안 만나지, 삼각형 ABC랑 f 인버스 x가. 움직여 보니까 얘보다 그래서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f 인버스 x랑 삼각형 ABC랑 만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내려보자. 내려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등장하게 돼? 딱 여기를 지나는, A를 지나는 그 상황이 f 인버스 x가 삼각형 ABC랑 만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더 내려가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무조건 삼각형 ABC랑 만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K의 맥시멈 물어보는구나. K가 내려가고 K가 작아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딱 여기 상한선을 지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A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f 인버스 x랑 삼각형 ABC랑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K의 최대값을 물어보는구나. 요때가 K의 맥시멈을 찾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f 인버스 x가 1,6을 지나니까 f 인버스가 6인 거죠. 그럼 다시 돌려서 말하면 f6이 얼마인 거예요? 1이 될 때가, 그때가 K가 가장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y절편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1은 루트 600이 K인가요? 해서 K 값은 맥시멈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자, 1번 오프닝 문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인트 역시 F 인버스 X라는 함수를 직접 역함수를 구하지 않지. 아마 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대수나 미적에서도 역함수 문제가 나올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fx를 가지고 움직여 보니까 F 인버스 X가 이런 식으로 그 변화 양상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최초로 fx가 b를 지난 상황에서 대칭시켰을 때 그 상황보다 내려갔을 때 ABC랑 무조건 만나는데 딱 여기가 가장 마지막 만나는 순간이 될 테니까, 그래서 K 최대값은 F 인버스를 가지고 fx를 다시 역함수 대응관계를 통해서 최대값 오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죠? 제작문항. 자, 보겠습니다. y 이퀄 절대값 x-1 플러스 2라는 유리함수의 절대값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데요. 교점이 두 개야? 직선이랑 곡선의 그 교점의 개수가 그때의 m값, 기울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리함수랑 또 1차 함수 직선과의 교점이 없는 상황일 때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제 두 개를 섞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요 첫 번째 스텝을 밟아주시고 여기서 a 값을 딴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을 처리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부터 생각해 봐야 돼? 얘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의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면은 요 점근선 교점부터 항상 표시하는 거예요. 좌표평면 나중에 표시해야 예뻐. 그러니까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예쁘게 표시해 주자. 이거 이렇게 있다 이거야. y = 2. 바로 보자마자 1,2가 점대칭의 중심점 이렇게 될 거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유리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요. 자, 그런데 절대값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치려면 반드시 x축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x축을 표시하려면 일단 원점을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1의 왼쪽에 x =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표시해 주자. 그다음 y = 0은 이거보다 또 밑에 있을 테니까 또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니까 0,1이 절편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란 거거든. 그럼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다. 그러면 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이 상황을 그대로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게 지금 절대값 함수 그래프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직선을 볼 건데요. 직선은 가장 중요한 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되겠습니다. 항상 x 앞에 개수로 묶어버릇해야 지나는 점이 잘 보이죠. m에 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요 1차 함수는 -1, -를 지나겠네. -1, 한 대충 이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직선을 날려본다 이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m이니까 아직 안 정해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날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또 예를 들면 기울기가 많이 차다? 뭐 음수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서 한 점에서 딱 만나죠. 이런 데는 한 점이고 이런 데는 세 점이란 말이지. 근데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2개라고 했죠. 2개. 2개. 그러면 아무 때나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딱 특정한 상황만 성립한다는 거니까, 언제야? 이때죠. 이렇게 지나가야, 그죠? 뭐 계속 연장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절편에서 하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딱 잡히겠네. 그럼 난 뭘 알아봐야 돼? 요 절대값 함수의 x 절편을 알아봐야 되죠. 해서 x-1분의 1 플러스 2가 언제가 될 때? 0이 될 때 그 x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이게 얼마냐면 딱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절편의 좌표가 2분의 1, 0이니까 요 함수 mx 플러스 m 빼기 1이 어디 지날 때? 2분의 1, 0을 지날 때 그때의 m 값을 구해주시면 이게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이게 3분의 2가 나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게 a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스텝 1을 처리했습니다. 유리함수의 절대값이랑 직선의 교점이 두 개라는 조건을 풀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무리함수를 보면 되죠. 루트 x 빼기 시작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n, 0 그리고 오른쪽 열리는 무리함수 그래프니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n이에요. 근데 또 여기 y는 ax 플러스 a 빼기 1 지금 a가 3분의 2라고 잡아낸 거잖아. 그럼 3분의 1을 묶어주면 3분의 2에 x 플러스 1 빼기 1이라는 1차함수로 정리가 되거든. 그럼 요 1차함수가
곡선, 무리함수 그래프랑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된다 이거지. 지난 한 점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인 거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야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식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죠. 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식이니까 요 말 뜻은 루트 x 빼기 n이랑 a의 3분의 2에 x 플러스 1 빼기 1이라는 요 방정식에 무슨 근? 실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리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이렇게 잘 알고 있다시피 무리식을 없애주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제곱해서 정리해줬을 때 x 빼기 n은 9분의 4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3분의 4의 x 플러스 1 빼기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걸 딱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요 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2차식 정리해 준 다음에 판별식을 걸어주면 요게 n값이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작다. 요걸 걸어주면 n값이 16분의 1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근데 얘가 1점 얼마잖아. 그래서 가장 작은 차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번 문제는 제작 문항이긴 한데 스텝 1, 스텝 2 예제 두 개를 섞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 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랑 그 1참수 그 곡선과 직선이 안 만난다? 그럼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무리식이 있다면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2차식이 될 거니까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써주면 깔끔하게 해석이 잘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정리한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019학년도 경찰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찰대 문제들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뭐 유리함수 그래프 문제 상당히 좀 치는 거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려워도 그래도 배울 게 있으니까 반드시 해설 잘 듣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x 플러스 10분의 ax 플러스 b. 자, 이 문제가 시작부터 좀 깝깝한 이유는 유리함수의 개수들을 싹 다 가려놨어요. a, b, c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 빼기 ac가 0이 아니다. 그 다음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도 그건 바로 하나 보이네. c가 0보다 작다는 말은 x 플러스 c가 0이 될 때가 그 x 점근선, 세로 점근선이기 때문에 0의 오른쪽, 좌표평면에서 0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나서 fx랑 y는 x 플러스 1. 요 곡선이랑 유리함수랑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인 1차함수의 교점이 서로 저렇게 두 개가 잡혀있다. P랑 Q 이렇게 0,1, 3,4. 그럼 보자마자 읽을 수 있는 건 F0은 1이고 F3은 4네. 뭐 그 정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fx의 서로는 두 점 RS를 잡았을 때 직사각형. 자, 이 문제 키포인트는 여기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직사각형이래요. 왜 직사각형을 줬을까? 뭐 말은 뭐나 정사각형이나 뭐 이런 건 왜 안 돼? 어쨌든 그 넓이가 30이다. 그랬을 때 F-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C를 다 결정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반응해야 될 거부터 천천히 하나씩 썰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리함수니까 지금 분모랑 분자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리함수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x 플러스 10분의 a에 x 플러스 c 없던 ac가 생겼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플러스 b 빼기 ac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 처리했을 때 a 더하기 x 플러스 10분의 b 빼기 a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있구나. b 빼기 ac가 0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가 빵이 되면 유리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뭐 그래서 얘기 나온 거고 뭐 별 얘기 없네. 그 다음에 c가 0보다 작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좌표평면에서 0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세로 점근선이 뭐 그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0,a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A랑 C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긴 해. 일단 여기까지 확인. 그 다음에 교점을 줬으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써보면 F0은 얼마? 1이 9요. F3은 얼마? 4네요. 그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자. F0가 1이니까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1이 남았잖아.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일단 B랑 C랑 같다는 거죠. 그지? F0는 1이니까. F3이 4라는 말은 또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C 대신에 이제 B로 갈아 끼겠습니다. 그럼 3 더하기 C, B분의 3A 더하기 B가 얼마? 그게 4라고 하는 거니까
또 여기서도 A를 B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써주시면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를 다시 한번 써봤을 때 x 플러스 b분의 b 더하기 4의 x에다가 플러스 b를 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함수요. 그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의 값을 알려면은 b의 값을 찾아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해봐야 되냐?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30이다. 이 조건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굳이 특징을 지어준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서는 PQRS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좌표평면을 먼저 그려주고 y는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c c는 당연히 음수. 근데 0의 오른쪽 어딘가에 뭐 좌표 이렇게 세로 점근선이. 근데 이제 c가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y 점근선에 대한 정보는 있어 없어? 없어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p고요. 0,1.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q가 3,4가 이 마이너스 b의 왼쪽에 뭐 이런 식의 위치하는지 여기 위치하는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교점이 p랑 q, 즉 이 1차 함수랑 fx, 유리함수의 교점이 요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보니까 y축이랑 요 1사분면 위에 어떤 점에서 fx랑 직선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유리함수랑. 그럼 대충 그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맞지? 아니 뭐 이쪽으로 조금 더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아, 이거 여기가 세로 점근선인데 유리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잡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b의 부가 음수라는 것도 당연히 자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PQ가 이렇게 잡혔어. 그랬을 때 직사각형이 어떻게 형성돼야 돼?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PQ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딱 직각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여기가 뭐 PQ, S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이 곡선 위에 점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y는 a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a가 0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뭐야? p, q, s, r이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야. 유리함수는 점대칭 함수죠. 점대칭이요.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잡혀야 된다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이제 이 RS가 곡선 위의 점인 건 확인을 했잖아. 그럼 나는 이제 B값 하나만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넓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각형 PQSR 요게 넓이가 30이라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PQ 곱하기 QS 혹은 뭐 PQ 곱하기 PR 이렇게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이 넓이가 30이라는 거거든? 맞지? 그런데 PQ가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3,4니까 2루트 오거든요? 3루트 2요. 맞죠? 왜냐면 피타고라스 3루트 2 직각 기르면 3루트 2니까 요 P 아래 길이가 얼마야? 이게 5루트 2야. 근데 또 심지어 뭐라고 했어? 직각이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어요?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아래 좌표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을 탁 닫아줘서 만들어주시면 요 길이가 얼마? 5루트이니까 요 길이도 얼마? 5고요. 여기 길이도 얼마? 5가 되겠습니다. 해서 아래 좌표가 어떻게 잡힌다? P에서 5만큼 내려가고 5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5,-4가 되겠습니다. 해서 아래 좌표가 딱 잡히니까 요 점이 fx 위의 점이죠. 해서 fx 위의 점 뭐가 된다? 대입하는 거죠. f5가 얼마냐고?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겁니다. 해서 요 식에다가 5를 대입해서 그 값이 마이너스 4인 식을 풀어주면 B값이 얼마 나오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C값도 마이너스 4고요. A는 B 더하기 4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A가 얼마? 제로가 된다 이거지. 아, 요렇게 다 튀어나옵니다. 실제 그림은 어떻게 됐어, 나? 조금 작게 그리면, 점근선이 4였고요. 요렇게 되는 모델이었다 이거지, fx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림 좀 개판인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모형이었다. 라는 게 fx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상황이요. 자, 그래서 fx식은 최종적으로 얼마? x 빼기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분의 4니까 답 3분의 2, 4번 이렇게 되겠어. 자, fx 유리함수가 주어지고 직사각형 조건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찰 문제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가 다 이제 미지수로 가려져 있고 식 분리를 했을 때 b 빼기 ac가 0이 아니란 말은 유리함수가 유지가 된다는 소리고 c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좌표평면의 오른쪽에 세로정보에서 잡힌다. 그리고 y는 fx와 y는 x 플러스 1차함수의 교점이 pq가 이렇게 잡히는데 또 다른 점 rs를 잡아서 fx 외에 서로 다른 두 점을 또 잡아서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30이다 라는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묘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된다. 왜? 또 직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각, 그지? 요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잡아내서 요 PR, 세로 길이를, 가로 세로 길이를 잡아낼 수 있죠. 해서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비를 통해서 아래 좌표를 딱 잡아주시면 기존의 F0는 1, F3은 4라는 식을 통해서 A, B, C에 관한 정보를 B로 표현한 것을 B에 관한 식으로 딱 정리를 해주면 다 튀어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마지막까지 조금 힘들었던 건 A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A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X축인지 그거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거는 마지막에 결론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직사각형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직사각형을 못 보면 문제가 안 풀려. 이 수직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딱 아다리가 맞는지 나중에서야 계산을 하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3월 교육청 문제, 고2 교육청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근데 그냥 그림 공부요. 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kx 플러스 2k 플러스 4 이렇게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똑같이 이렇게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가 0이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 기억님 디귿 대답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k가 0이 아니다. 보자마자 뭐 해야 돼?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다. 실제로 이 문제는 케이스 분류만 잘해서 그림만 그리면 기억님 디귿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복잡해 보인다고 절대로 쫄지 마시고 항상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볼게. 일단 마이너스 루트 지금 kx 플러스 2k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공통인수 k로 묶어 보시면 이게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k에 따라서 부호가 뭔지에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 있긴 하지만 곡선의 개형이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스타팅 포인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물론 k의 부, 그죠? 그거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스타팅 포인트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k로 묶어. 마이너스 k로 묶을까? 그럼 x 빼기 2가 되고 8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얘도 스타팅 포인트는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2,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님들 대답할 건데요. k가 양수, 음수를 나눠서 미리 한번 그려볼게요. k가 양수야. 그럼 얘부터 생각해보자. k가 양수일 때 스타팅 포인트는 마이너스 2,4인데 만약에 k가 양수라면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에 열리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그거를 대칭시켜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k가 양수일 때. 맞지?
그 다음에 K가 음수라면, 또 뭐, 한꺼번에 볼까? 그냥? 한꺼번에 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4인데, K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K가 음수라면 이렇게 열리겠죠. 즉, K가 양수일 때는 감소함수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함수가 되겠냐. 누가? 얘가? 그림 아니야? 아래로 불러, 그죠? 근데 얘도 생각해보면은, 자, 2,4, 마이너스 4가 또 스타팅 포인트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걸 생각해보면, 만약 K가 양수야.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열리는 거야. 그치?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요게 K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K가 음수라면 이런 쪽으로 열리겠죠. 이게 단데? 오케이? 해서 합쳐서 한번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2,4가 스타팅 포인트가 될 때, 또 2, 마이너스 4가 스타팅 포인트가 될 때, 색깔을 입혀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K가 양수라면 쟤는 첫 번째 무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양수면 밑에 두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K가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뭐 K가 음수일 때를 그려주시면 K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열리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열리겠죠. 이 상황입니다. 다 그렸어요. 뭐야? 자, 기억봐. 두 곡선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K가 양수일 때도 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은 0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다음에 이런 점들도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각의 무리함수의 함수값의 평균이 원점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양수일 때 자명하고요. 그죠? 음수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점이 점대칭의 중심이 되겠죠. 이 두 함수가. 맞지? 그래서 기억법은 당연히 맞다. 6번. K가 0보다 작으면 두 곡선 한 점에서 만나니? 열리고, 이쪽을 열리는데 만날 리가 없죠. 니은 탈락. 니은 땡. 6번. 역시 항상 기울이는 데서 디귿이 문제야.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의 맥시멈입니다. 이 값이 뭐 16이냐. 곡선의 교점이 몇 개? 2개야. 자, 근데 왜 K 최대를 물어볼까? 이거 간단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루트 x를 생각했을 때, 루트 2x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개수의 실수를 해야 되는 거야. 루트 2x 이렇게. 그럼 이거 올라가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곡선의 휘어짐 정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볼록성이 조금 더 확대된다. 그다음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K가 커지면 이렇게 아래로 보려면 더 내려가고요. 위로 보려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볼록성이 더 강화될 때 언제 두 개가 되겠느냐 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일단 K가 음수인 거는 이거 왜 이렇게 썼어? K가 음수인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애초에 만나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K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내가 생각해 볼 건데, K가 양수일 때가 전제가 될 텐데, 이런 거죠. 요 상황에서 K가 커진다면 얘는 점점 더 어떻게 돼? 아래로 굴러니까 더 내려갈 거야. 얘는 위로 굴러니까 K가 커진다면 점점 더 올라갈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최초로 생겨? 안 만나고 있다가 이렇게 안 만나고 있다가 올리고 내려가면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최초로 생기지? 만나는 상황이 접하는 게 하나 생길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상황보다 더 커진다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만날 거야. 그지? 이렇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를 생각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K의 상한선이 어떻게 된다? 요 위로 볼록한 두 번째 무리함수가 어디 지날 때? 여기를 탁 지날 때.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위에 있는 첫 번째 무리함수가 어디를 지날 때?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마지막으로 생기는 거죠. 왜? 이거보다 더 올라가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냐. 그러면 교점이 없어지죠. 또 다시. 그래서 이 상황이 K의 맥시멈 시츄에이션이 되겠다. 해서 첫 번째 무리함수, 예를 들면 마이너스 루트 K의 x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4가 어디 지날 때?
어디? 2, 여기가 마이너스 4였죠. 2, 마이너스 4를 지날 때가 k의 최대값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밑에 있는 두 번째 무리함수 루트 빼기 k의 x 빼기 2 빼기 4라는 저 무리함수가 어디를 지날 때? 2, 마이너스 2, 4를 지날 때 역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요 무리식에다가 얘를 딱 대입해주면 k값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공부가 되는 아주 깔끔하고 정석적인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